네, 목요일 주주의 세계는 와우넷 이경락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다소 무겁네요.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멀미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왔다 갔다 아, 오르락 내리락 네. 하는데 신규 확진자 수가 또 400명대까지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낙폭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봤는데 오후장 들어서 다시 흘러내리는 거 보니까 또 불안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지금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또 발생했고 네. 또 이주열 한국 총재님께서는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도 검토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그 당근과 채찍이 지금 같이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일단은 3단계 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3단계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분명 이에 대한 경계감은 확실히 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번 주가 고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전일자에 일단은 2단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3단계는 좀 보류하는 쪽으로 이야기했는데 오늘 갑자기 440명이라고 해가지고 3단계 얘기하면 되게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좀 기다려 볼 것 같은데 네, 그 제이프 보건의 보고서가 자꾸 생각나요. 네. 8월 말이 정점이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이번 주가 이제 8월 말이기 때문에 정점 찍고 다음 주면 좀 괜찮아지면 얘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져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번 주까지 내일도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까지 좀 지켜보고 다음 주에 추세를 보면서 정부도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지금 3단계에 대한 경계 속에 그나마 이제 한은에 좀 원주가 있었어요. 네. 3단계로 하면 이제 경제 제약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경제 충격을 받으면 추가 금리 인하까지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지만 시장의 이런 경계감을 지금 잡기에는 다소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또 코로나 관련주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데 그 안에서도 오늘 확실히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네. 가장 강합니다. 이쪽에서는 좀 기회를 엿볼 수 있을까요? 링네트가 상한가요? 네, 근데 저는 원래 이제 그 제가 뭐 IT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도 IT죠. 그러니까 5G 시대나 자율주행 시대가 오게 되면 이렇게 보안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게 좀 앞당겨 준 거죠. 근데 일단은 지금 치고 나온 거는 3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뉴노멀 시대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기대감으로 야 이거 코로나 오래 가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치고 나가고 네. 이런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들이 치고 나간 계기였다. 그럼 일종의 테마성이 있겠죠. 근데 이제 3단계 합의안이 그러니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안 넘어가게 되면 또 이거는 차익 실현들이 나올 거예요. 네. 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또 매수 타점을 또 보셔도 될 것 같다. 오. 어차피 이런 것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택근무주가 예.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아니라 중장기로 보세요? 네. 오. 저는 그러니까 이와 분류된 종목들 중에서 뭐 몇 가지 종목들을 말씀드려 볼까요?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알서포트잖아요. 네, 알소프트도 좋고 그런데 파수를 오늘 급등해요. 네, 파수도 데이터 관련돼 가지고는 그러니까 데이터 보안 관련돼 가지고는 기업과 민간의 그 재택근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과 그 개인의 이 데이터를 솔루션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앞으로 기대가 되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DB 암호화 관련돼 가지고 국내 시장의 1위 업체인 K사인. 이거는 이제 많이 안 떴을 거예요, K사인은. 좀 보안 쪽이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DB 암호화니까 이것도 오. 보안 쪽이죠. 최근에 이제 오늘 보합이에요. 안 움직여요. 네, 모바일 관련된 종목에서 또 그 자회사를 새롭게 편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네. 보안 관련돼 가지고 K사인도 좀 주목해 볼 만하고 또 이제 IDC죠. 인터넷 IDC 요? 데이터 센터. 네. 이게 이제 네이버나 구글은 자체 IDC 업체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하나 유일하게 없는 업체가 하나 있죠. 카카오. 카카오 걸 KINX가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재택근무의 최대 수혜자는 카카오톡이라고 보거든요. 네. 뭐 알다시피 여러분들 카카오 통해 가지고 다 이렇게 주고 받으니까 일 안 할 때, 그러니까 뭐 퇴근하고서도 그걸로 업무 연결하거든요. 네. 저희 팀원들도. 그러니까 KINX도 IDC 카카오 거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수혜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재택근무 관련해서는 데이터 시대와 맞물려 있을 보안 관련주들까지 오히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도 강하게 움직이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개별주다. 네. 그 안에서 파수와 K사인 그리고 KINX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결국 카카오인데 네. 지금 K사인만 오늘 움직이지 않고 파수 같은 종목들이 이제 급등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K사인을 공략해 보는 건가요? 뭐 K사도 나쁘지 않고요. 우리가 항상 뜨거운 건 피해야 돼요. 파수나 KINX 이런 것들 너무 뜨겁잖아요. 알서프트도 네. 그렇고.
조금 이제 분위기 보면서 내가 중장기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면 되죠. 단기적으로는 그러면은 파수나 뭐 이런 쪽이 강하니까 이쪽에서 움직여야 지금은 돼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매매하시고 손 빠르신 분들, 그러니까 가능하신 분들만 네. 매매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되겠죠. 선수 영역에서 네. 손이 빠르신 분들은 파수나 아니면 KINX처럼 핫한 종목을 그렇죠. 그리고 손이 빠르지 않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관련주로는 K사인을 네, 이런 것들을 매력 그리고 있죠. 대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가 많은 네. 분들이 내가 30만 원에서라도 살 걸 이렇게 가는 걸 보고 너무 빨리 팔았나 하시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저도 이번에 이제 국내 야. 3차 이 확진이 없었다라고 하면 조금 쉬었다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도 판단했었거든요. 40만 원 갔어요 오늘. 박스권을 뚫어버렸어요. 네. 근데 조금 찝찝한 게 갭을 만들면서 뛰었다는 것이 좀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좀 타점을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전일자 고점이 39만 4천 원이었으니까 여기 이하로 떨어지면 나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겠다. 좀 네. 이제는 뭐 워낙 핫해져가지고 좀 네. 기다렸다가 좀 투자한다라고 하면 39만 4천 원 이하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한 진단까지 주셨어요. 자, 반면에 오늘 차익 실현을 받는 코로나 관련주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료의약품이라든지 CMO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 바이넥스는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고요. 대정화금, 뭐 에스테파마 같은 종목들은 오늘 좀 조정을 받는데 지금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할 수 있을지 일단 바이넥스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은 저는 일단 잭슨홀 관련된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일부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이 강하게 시장을 이끌었고 그것들이 또 시가총액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쪽에서 이제 많은 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 잭슨홀 회의 때 파월의 발언 중에 그 물가 상승과 관련된 발언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된 발언 뭐 2년 동안 보류하겠죠. 근데 언젠가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미국 채권 시장에서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냐면 미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살짝 고개를 든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자율이 푹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미국 국채 가격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역대 사상 최대치가 있거든요. 국채 가격이. 그러면 거기서 나온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유동성의 2차 유동성 장세. 요게 외국인 주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주도주 장세로 바뀔 수가 있어요. 외국인의 힘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개인 주도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테마나 이런 쪽에서 자금이 조금씩 씨가 마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주도주로 자금이 다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코로나 관련된 뭐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된 트레이딩을 하시던 분들은 이제는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더 짧게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짧게 마디먹기식의 트레이딩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종목을 굳이 제가 이야기 드린다라고 하면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한독이라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미 뭐 치고 나가가지고 참 물색해졌는데 오늘 그리고 윗골을 좀 달았어요. 네, 그 제넥신 모회사거든요. 그렇죠. 네. 제넥신의 모회사고 또 제넥신 지분 가치만 따진다라고 하더라도 5천억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5천억이니까 굉장히 싼 가격에서 또 자체 사업들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지금 테마에 대한 움직임이 너무 이제 발빠르긴 한데 미국에서도 채권 시장에서 결국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그리고 네.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그 유동성으로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자금이 결국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테마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주도주 중심으로 더 끌고 갈 가능성이 높지 이런 테마에 대한 매매보다는 그쪽을 더 보자라는 그렇죠. 의견이신 거네요. 네네. 그럼 오늘 이제 급락에 나온 종목들 중에 에스테파마 9% 빠졌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이거보다는 주도주에서 찾자는 거죠. 네, 일단은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은 짧게 트레이딩 하시고 자금을 조금 주도주로 찾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그 대정화금이나 저희가 관심주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종목이었어요. 네, 근데 아유. 그분들이 올라갈 때는 또 부담스럽잖아요. 네. 근데 또 급락할 때는 들어가도 되나 또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관심주로는 대정화금이 나와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매매해야 돼요? 제가 딱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팁을. 과거에 이제 이 화면이 잘 보이려나? 제가 그 화면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네. 잠깐만요.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대정화금 차트인가요? 네, 대정화금 차트예요. 과거에 조정이 일어났을 때 어떤 기준에서 조정이 났었냐면요. 빨간색이 올라와 있고요. 점선 위로, 점선이 잘 보이시나요? 위에 점선 위로 올라와 있고 검정선이 또 위로 올라오게 되면 조정이 들어와요. 이런 이제 두 가지 색깔이 다 한 번씩은 치고 나오면 조정이 들어온단 말이죠.
지금 과거에도 빨간색이 한번 쳤고 지금 검은 색깔이 또 쳤죠. 그리고 네. 나서 또 조정이 들어왔던 거예요.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좀 쉬다가 2차 파동이 만들어져 가지고 빨간 색깔이 치고 검정색이 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쉬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미 과열을 3번이나 겪은 겁니다. 네. 그러면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아. 중장기적으로 어렵고 단발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자금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오늘 같은 그 트레이딩 자금 들어가도 돼요? 매매 관점으로만 뭐 짧게 보신다면 이것도 선수 영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손 빠르신 분들이. 손 느리시고 이러신 분들은 일단은 보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CMO나 이런 관련주에서 바이넥스가 대장이었잖아요. 네. 모더나 수주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접촉한 사실은 없지만 또 그나마 이제 모더나에서 받을 수 있는 쪽은 바이넥스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상승폭 다 줄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바이넥스는 모멘텀 유효한가요? 조심해야 될 텐가요? 추가적으로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짧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논리랑. 빨간색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차트 보시게 되면 검은 선까지 같이 치고 올라오게 되면 10중 8구 여기가 꼭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먹을 구역이 많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바이넥스 일단은 상승으로 인한 수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조금 더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높다라고 또 네, 진단을 근데 이제 해주셨어요. 뭐 매매가 가능하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이야 뭐 이거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직장 생활 하시거나 또 뭐 나는 선수가 아니야 스스로가 이제 판단해도 네. 나는 단타를 잘 못 쳐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이거를 들어가서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네, 있죠. 워낙 좀 변동성이 크죠. 결국에는 이런 테마에 대한 장세에서 주도주들이 끌고 가는 장에 대한 진단을 주셨으니까 자 이제 주도주 얘기해 봅니다. 그렇게 입에 침이 바르도록 항상 우리가 했던 종목들 네. 전기차 관련주들은 쉬는 듯 하면서도 계속 가요. 지난 관심주가 첨보였는데 네. 와 오늘 날아가고 있습니다. 첨보가 또. 날아갔다 또 내려왔어요. 지금 워낙 시장 때문에 등락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이쪽에서 쉬는 듯 하면서 다시 간단 말이에요. 네. 주도주 성격의 종목별로 지금 그러니까 주목하고 계신 전기차 내에서의 분야는 어딘가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면 참. 저는 일단은 이번에 배터리 데이 때 네. 그러니까 테슬라 이야기 좀 하자고요. 테슬라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전기차를 대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대중화를 앞당길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충전 시간을 앞당기는 걸 얘기할 겁니다. 충전 시간과 관련된 종목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배터리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뭐 건식 제조 공법이든 뭐 코발트를 안 쓰든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기는 시나리오의 배터리 데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테슬라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테슬라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소재 부품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진리거든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뭐 소재, 장비, 뭐 아니면 차트로도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소재 쪽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거네요. 소재가 지금 첨가제 시장이 또 강하잖아요. 첨보도 네. 그런 거고 뭐 대주전자재로 이런 것들도 다 첨가제 관련된 것들이니까 요쪽이 핫하고 그리고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 쪽에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이제 붙일 수 있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계속 핫하게 움직일 겁니다. 테슬라 이게 배터리 대회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이것이 주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은 테슬라는 제가 장담하는데요. 그 네바다 기가팩토리 그건 파나소닉이나 테슬라가 같이 만들어요. 근데 그거보다 LG화학이 다치적으로 만드는 게 더 좋잖아요. LG화학은 상해 기가팩토리 걸 만들고 그럼 베를린 기가팩토리도 내가 배터리 셀을 내재화하겠다라고 테슬라가 주장하지만 여기서도 타 배터리 업체랑 같이 협업을 할 거예요. 네. 그것도 대한민국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 네. 또 중국 CAT의 그 배터리 장착과 전기차 화재 얘기 나오면서 어제 LG화학이 또 크게 움직였었잖아요. 여기서의 또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도 플러스 알파 되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LG화학이 오른 건 아니고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니오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그 전기차 업체 니오가 급등을 했어요 이틀 동안. 테슬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LG화학이 오늘도 지금 올라가는 배경이고요. 그리고 CATL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LFP는 그 낚싯배에 쓰는 거예요. 그 CATL이 만드는 LFP는 그 낚싯배에 쓰는 거지 그게 그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네. 물론 뭐 싸고 뭐 수명이 긴 건 사실이에요. 그런 장점 이외에는 단점이 더 많은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국에 CATL이 대한민국처럼 NCM, NCA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했어요. 수율이 40%가 안 나와요. 그 얘기는 절반 이상이 불량이라는 얘기예요. 그 불량이 아닌 것을 검증해가지고 이제 탑재했는데 불나잖아요. 이거 한차까지 먼 얘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업체들이 그렇게 CATL을 우리가 뭐 경계할 필요도 없고요. 또 네. 파나소닉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파나소닉은 자꾸 전고체 이야기 하는데 그 전고체 나오려면 2025년도 이후입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이 이미 다 선점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있을 텐데 일단 장인 정신을 지금은 2차 전지에서는 내세울 필요가 없고 대중화나 상용화가 먼저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역시 주도주는 전기차. 네. 지금 외국인의 매수와 더불어서 시장에 더 갈 때 확실히 그 주도 역할을 하는 것은 전기차고 이 안에서도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는 여전히 끌고 가야 된다. 주도주는 이미 전기차로 전해져 있다라는 전기차 전도사님께서 또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이런 답답한 장에서도 그나마 오늘 뭐 P&T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엠도 상승폭 다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나마 첨보와 같은 종목들 LNF도 좀 선방하는 흐름이 오늘 나타나서 또 특징주로 짚어봤고요. 여전히 전기차에 대한 관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별주 안에서 풍력 관련주. 네. 최근에 유니슨, 삼강 M&T가 굉장히 핫한데 풍력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일부 종목들만 강합니다. 유독 강한 이유가 뭘까요? 재료가 있었잖아요.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도시바가 반도체 팔아먹었지. 네. 반도체 팔아먹었지. 또 원자력 그 망했는데 그거 또 인수해가지고 재무 부담 증가했죠. 이래저래 지금 삽질을 하는 바람에 유니슨의 대주주였던 도시바가 이제 이거를 매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 유니슨의 주가가 안 좋았던 게 이 도시바가 일본 업체니까 이 해상풍력 쪽이나 이제 일단 육상풍력 쪽은 정부 주도가 많단 말이에요. 정부가 그 도시바가 하고 있는 것을 굳이 뭐 유니슨한테 줄 필요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 업체들로 많이 미끄러지고 터빈 쪽에서는 이제 유니슨이나 두산중공업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 다른 쪽으로 많이 뺏기다 보니까 유니슨의 실적이 안 좋았던 거고. 네. 근데 이제 국내 사모펀드로 넘어갔고 그 사모펀드의 일부 지분을 또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으니까 유니슨 쪽으로 이제 많이 주겠네. 이러면서 이제 치고 나가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유니슨이 가장 약점이었던 해상풍력 쪽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치고 나간 건데 네. 일단 이것도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좀 식혔다가 갈 필요가 있어요. 네. 스토리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식혔다가 옆으로 기든 가격 조정이 오든 기간 조정이 오든 일단 쉬는 구간을 매수 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네. 보유하신 분들도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거예요.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 조금씩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지금 뭐 3강 M&T도 있고 사실 대장격으로 봤던 CS 윈드도 추세는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유니슨만의 탄력이 강했어요. 그럼 이쪽도 함께 같이 볼 수 있나요? 네, 풍력은 아주 좋다라고 봐요. 제가 이제 뭔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원자력이 에너지율이 가장 좋다라고 했는데 이 풍력도 그에 못지않게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과거의 그 기사들을 보고서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풍력의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에너지율이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 특히 해상 풍력 쪽은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최선우주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보세요? CS 윈드죠. CS 윈드가 그래도 네. 탄력적인 측면에서는 유니슨이 더 강해도 CS 윈드인가요? 네, 중장기적 저는 이제 중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이니까 중장기적으로 가장 성장성이 있는 것은 유니슨도 언젠가는 다시 한번 또 수주나 뭐 이런 실적이 연결될 수 네. 있겠지만 지금 눈에 띄는 실적 그 성장을 보여주는 것은 CS 윈드고 네. 어차피 이 풍력 시장은 터빈 시장이 업체들이 다 먹고 있거든요. 세계 4대 터빈 업체가 또 CS 윈드의 주 고객사예요. 뭐 어떻게든 뭐 풍력 시장이 활성화되면 CS 윈드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내년이 참 수주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최선호주는 CS 윈드에 대한 풍력 관련주에 대한 긍정적인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의 종목 픽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최근에 이야기해주신 종목들이 다 너무 잘 갔잖아요. 네. 오늘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우리가 저번에 한번 논의했던 거예요. 솔브레인 홀딩스랑 솔브레인이 이제 네. 분할 상장을 했잖아요. 그 안에서도 솔브레인을. 네, 그때 사업회사를 보는 것이 제가 맞다라고 얘기했고 적정한 시점이 오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린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시기가 왔군요. 네,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죠.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때 난리가 나가지고 상한가도 가고 다음날 또 이렇게 되고 그때 뭐 사냐 마냐 막 질문하셔가지고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죠. 네. 지금 충분히 기다렸다가 이제 요 자리에 온 거예요. 이제는 매수할 구간에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솔브레인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대한민국 불산의 최강자예요. 근데 이 불산이 낸드 쪽에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낸드는 많이 자르기 때문에 지금 낸드 업황은 좋아요. 그리고 반도체 쪽은 지금 3분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쯤 반도체 관련된 종목 하나를 편입한다라고 하면 솔브레인이 참 매력적이겠죠. 그리고 알다시피 2차 전지 전해질 관련된 기업이기도 해요. 물론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캐파를 확보한 건 아니지만 솔브레인은 대기업입니다. 전해지계에서는 본격적으로 투자하면
전해지와 관련된 기업들 너네 다 죽어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기술력 워낙 뛰어난 기업이니까 솔브레인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볼 때가 됐다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목표가는 33만 원 정도 일단은 좀 정고점은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 20만 5천 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브레인 때가 되었다. 지금 자리다. 목표가 33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솔브레인의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목요일장에 대한 주주의 세계 와운의 이경락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